아직도 여름철에 찬물 샤워하고 계신가요? 물을 하루에 몰아서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 생각, 오늘 이 순간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매년 여름 폭염으로 인해 병원 응급실을 찾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최근 3년간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연령대가 바로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특히 올해는 이미 6월부터 폭염특보가 빈번하게 발령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앞으로 이런 날씨는 더 잦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예전엔 괜찮았는데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건강관리 꿀팁,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상식까지 대화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 요즘 에어컨 몇 도로 맞춰놓고 계세요? 에어컨이요? 저는 더워서 21도는 돼야 시원하던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에어컨 온도를 낮추는 게 시원하고 건강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 그래요? 저는 추우면 껐다 켰다 하거든요. 네, 그렇게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오히려 전기료는 더 많이 나오고 몸도 더 쉽게 피로해집니다. 가장 좋은 건 에어컨 온도를 26도에서 28도 사이로 맞추고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순환이 잘 돼서 실제 체감 온도는 더 시원하고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온도로 시원할까요? 그럴 때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꼭 함께 사용하세요.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창문은 실내 온도를 3도 이상 올립니다. 하얀색 커튼, 암막 커튼을 활용하면 에어컨 효율이 더 올라갑니다. 맞아요. 저희 집은 해가 잘 들어서 너무 더워요. 정확히 그런 집일수록 커튼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너무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신 게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은 반대입니다. 외부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한낮엔 창문을 닫아야 해요. 더운 공기가 들어오고 습도까지 높아져서 오히려 더 덥고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리고 에어컨도 하루 종일 빵빵하게 틀어놓기보다는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서 몇 시간 간격으로 자동으로 꺼지게 설정해두면 냉방병도 예방하고 전기요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은 목이 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이미 탈수가 시작된 경우가 많아요. 저는 갈증나면 한 번에 물 한 컵 확 마시고 말아요. 사실 그게 몸에는 별로 안 좋아요.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면 체내 수분 흡수율이 떨어지고 신장에도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수분 과다 섭취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 오전 9시, 11시, 점심, 오후 3시, 5시, 저녁. 이렇게 하루에 7번 정도 컵으로 한 컵씩 나눠 마시면 좋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냥 물만 마시니까 너무 밍밍해서 저는 믹스커피 자주 마시는데요. 그게 또 문제예요. 커피, 특히 믹스커피에는 카페인도 많고 설탕, 프린까지 들어가서 수분을 빼앗기 쉽고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그럼 뭘 마셔야 돼요?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 둥글레차, 결명자차 같은 전통차가 정말 좋아요.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마시면 갈증도 해소되고 탈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도 챙기면 더 좋아요. 저 수박, 참외, 오이 엄청 좋아해요.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수박, 오이, 참외, 토마토, 심지어 가지도 수분이 많아서 여름철 수분 보충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분이 높은 과일은 조금만 드셔야 합니다. 맞아요. 저희 동네 할머니도 수박 좋아하시는데 혈당 올라서 혼난 적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분 보충할 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땀을 많이 흘렸을 땐 물만 마시지 말고 천일염이나 소금을 아주 소량 첨가해 주는 게 좋아요. 소금이요? 고혈압엔 안 좋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극심한 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면 몸속 전해질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럴 땐 소금을 소량만 섭취하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하셔야 하고요. 이온 음료도 괜찮지만 당분이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 그러니까 그냥 물만 마시는 게 답은 아니군요. 정확합니다. 균형 잡힌 수분 섭취가 폭염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운동 시간이에요.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하시는데 시간대 선택을 잘못하셔서 오히려 탈진이나 열사병 위험에 노출되시죠. 저는 점심 먹고 한 바퀴 돌고 오는데요. 햇빛 쬐는 게 뼈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맞는 말일 수도 있었지만 요즘 여름은 예전과 비교가 안 되게 더워졌어요. 30도 넘어가는 날에는 햇볕 노출이 오히려 뼈와 심장에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운동 시간은 오전 6시에서 8시, 그리고 해가 지는 오후 6시 이후입니다. 그럼 낮엔 무조건 나가지 말아야겠네요. 맞아요. 특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폭염 시간대라 가급적 실내에 계시는 게 좋아요. 꼭 외출해야 한다면 최대한 짧게, 그리고 모자, 양산,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까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선생님, 자외선 차단제는 젊은 사람들만 바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데요. 자외선은 피부 노화뿐 아니라 체온 상승, 화상,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피부 손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요.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무조건 챙기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땀이 많이 나면 옷이 달라붙어서 많은 분들이 옷을 벗거나 민소매로 다니시는데 사실 긴 소매, 밝은 색,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 옷이 더 시원하고 건강에 좋아요. 어머, 그건 몰랐어요. 전 더우면 그냥 옷 최대한 벗거든요. 긴 소매는 땀도 잘 마르고 햇빛도 차단해줘서 체온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면이나 린넨 같은 천연 소재를 추천드려요. 요즘 기능성 쿨 소재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옷까지 바꿔야겠네요.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바로 집안 환경입니다. 집이 덥고 습하면 몸도 더 피로해지고 건강도 금방 나빠집니다. 맞아요. 저는 요리하고 나면 집이 후끈후끈해서 더워 죽겠어요. 그럴 땐 반드시 환기팬을 돌려서 습기를 바로 빼주셔야 해요. 요리할 때는 냄비 뚜껑을 닫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열을 차단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정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습기를 활용하시거나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습도가 높으면 체감 온도도 같이 올라가니까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건강에도 악영향이에요. 근데 에어컨 많이 틀면 전기세가 무섭잖아요. 그게 또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무더위에도 참으시는데 그게 오히려 병원비로 몇십 배 더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비싸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 걱정 덜어드릴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국전력에서는 복지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은 여름철 전기요금을 월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여름철 전기요금, 겨울철 난방비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문의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어요. 몰랐어요. 그냥 참고 살았는데 신청해 봐야겠네요. 꼭 신청하세요. 전기세 아끼려고 건강해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 필터 청소도 말씀드려야 해요. 한 달에 한 번 필터만 잘 청소해도 전력 소비가 줄어들고
냉방 효율이 30%까지 올라갑니다. 아, 그거 저희 집은 진짜 안 해요. 귀찮아서요. 정말 간단해요. 필터는 대부분 빼서 물에 헹구기만 하면 됩니다. 꼭 해보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주 실수하시는 게 바로 찬물 샤워입니다. 덥다고 갑자기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면서 어지럼증, 두통, 심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거 완전 저예요. 전 무조건 찬물 샤워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근데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실신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미지근한 물로 샤워한 다음 선풍기 바람이나 자연풍으로 천천히 몸을 식혀주는 거예요. 그럼 찬물은 절대 안 되겠네요. 네, 갑자기 차가운 자극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샤워 직후엔 차가운 음료도 바로 마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약 보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약이 쉽게 변질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전 약통을 창가에 두거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약 성분이 변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심한 경우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은 서랍 안 또는 실내 선반에 넣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시간 더운 곳에 있으면 우리 몸이 열 스트레스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이게 반복되면 만성피로, 불면증, 심혈관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요즘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뒤척이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잠자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가능한 조명도 어둡게 해서 숙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알겠어요. 오늘부터 당장 바꿔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게 바로 고립입니다.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은 혼자 계시면서 아무도 상태를 확인해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맞아요. 저도 혼자 있다 보면 하루 종일 누구랑 말도 안 하고 지낼 때가 많아요. 바로 그게 위험합니다. 폭염의 가장 큰 사망 위험 요인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고립입니다. 그래서 꼭 가족이나 이웃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연락 주고받기. 이게 아주 중요한 예방책이에요. 근데 매일 연락하는 게 좀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귀찮아도 꼭 하셔야 해요. 단순히 오늘 물 많이 마셨어요? 이런 짧은 문자 한 통이라도요. 그 문자 하나가 어떤 날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쉼터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국 어디에나 마련되어 있고 에어컨, 물, 의자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요즘은 코로나 거리두기도 끝나서 이용도 자유롭고 편리합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네이버, 카카오맵, 동사무소에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줍니다. 미리 지도에 저장해 두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 냉방이 어려운 분들은 꼭 활용하셔야 해요. 그리고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반드시 무리하지 말고 바깥 활동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중장년 남성분들,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참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거 저희 동네에도 있었어요. 밭일 하다가 쓰러져서 큰일 날 뻔한 분. 맞아요. 괜찮다는 생각은 금물. 폭염에는 누구나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열사병 증상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그냥 더워서 땀이 많이 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열사병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 그냥 덥고 땀 나면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는데요. 그게 정말 위험합니다. 열사병의 초기 증상은 어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식은땀이에요. 이때 바로 휴식을 취하고 수분과 전해질을 섭취해야 하는데 이걸 놓치면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고 정신 혼미, 심지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머, 저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그냥 덥기만 한 줄 알았지. 그래서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특히 두통이 오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나면 그건 이미 응급 상황입니다. 바로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참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괜히 민폐일까 봐 병원 가기도 좀 그렇고.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국가 응급의료지원제도가 있어서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가시면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온열질환은 사회적으로도 적극 지원하는 분야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연락해야겠네요. 그렇죠. 조기 대응만 잘해도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평소보다 더 피곤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이것도 일종의 열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전 요즘 매일 뒤척여요. 밤에 덥고 땀도 나고. 그럴 땐 자기 전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방 온도를 26도 정도로 유지해 보세요. 그리고 조명도 어둡게, TV나 핸드폰 사용도 줄이시고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숙면이 훨씬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바로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바로 심리적 건강이에요. 폭염이 길어지면 몸만 힘든 게 아니라 기분도 우울해지고 의욕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괜히 짜증도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래요. 그게 바로 계절성 우울 혹은 열 스트레스성 우울이라고 해요. 실제로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증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은 이런 감정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저는 진짜 하루 종일 TV만 켜놓고 가만히 있는 날도 많아요. 그럴수록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아주 간단한 일이라도 매일 루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물 마시기, 가벼운 스트레칭 5분, 전화 한 통.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울감과 무기력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햇볕이 너무 강하지 않은 아침 시간에 10분 정도만이라도 밖에 나가 햇빛을 쬐어주는 것도 기분에 정말 좋아요. 이게 우리 몸의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서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그럼 햇빛 쬐는 것도 필요하긴 하네요. 맞아요. 단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처럼 햇빛이 강하지 않은 시간대만 골라서 잠깐 다녀오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 가벼운 손뜨개질,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이런 소소한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저는 화분 키우는 거 좋아하는데 그것도 괜찮겠죠? 너무 좋아요. 식물 키우기는 심리 안정에도 좋고 실내 공기 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마을회관,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세요. 요즘은 무료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댄스, 요가, 서예, 영화 보기, 문화 강좌까지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신청하기 어렵진 않겠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동네 주민센터, 복지관에 가서 물어보시면 다 알려주시고 요즘은 신청도 간편하게 도와드리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참여해 보세요. 좋아요. 이번 여름에는 저도 안에만 있지 말고 뭔가 해볼게요.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건강은 몸과 마음 두 가지가 다 지켜져야 완성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어르신 건강 관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영양입니다. 폭염이 길어지면 식욕이 떨어지기 쉽고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급격히 낮아져서 각종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여름엔 밥맛이 없어서 거의 대충 때워요. 그게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폭염에 맞서려면 몸에 충분한 에너지와 영양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꼭 들어간 식사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덥고 귀찮으니까 그냥 국수나 빵으로 때우게 되던데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빵, 국수, 라면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금방 허기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면역도 약해집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두부, 달걀, 닭가슴살, 생선처럼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과 시금치, 오이, 토마토, 당근 같은 색깔 있는 채소를 꼭 챙겨 드셔야 해요. 그럼 한 끼라도 그렇게 챙기면 괜찮아요? 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 한 끼라도 단백질과 채소가 들어가게 하면 몸이 확실히 덜 지치고 피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비타민C와 비타민 B군도 중요해요. 여름에는 땀으로 수용성 비타민이 쉽게 빠져나가서 작은 멀티비타민이라도 챙겨 드시면 에너지 회복에 도움이 돼요. 근데 약국에서 비타민 사는 거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 요즘은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무료 영양제 지원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신청만 하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기본 영양제를 무료로 나눠주는 곳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완전 꿀팁인데요. 네, 그래서 가까운 보건소나 복지관, 노인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어르신 영양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물 마시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식사와 함께 수분이 많은 음식을 더 챙겨 드시면 훨씬 좋아요. 예를 들어 미역국, 오이냉국, 콩국수 같은 시원한 국물 요리도 수분 보충과 영양 보충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미역국, 오이냉국 저 완전 좋아하는데요. 여름에 딱 맞네요. 맞아요. 이런 간단하면서도 영양 있는 음식으로 여름철 입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수면의 질이에요. 폭염이 심해질수록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정말 많아져요. 맞아요. 저 요즘 밤새 뒤척이고 새벽에 자주 깨요. 그렇죠.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우리 몸은 체온 조절 때문에 숙면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원래 잠이 얕은 편이라 더위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도 피곤하고 계속 졸려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숙면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자기 전 1시간 전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고 방 온도는 26도 정도로 유지하고 스마트폰이나 TV는 최소 30분 전부터 꺼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TV 없으면 잠이 안 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서 더 깊은 잠을 못 자게 해요. 처음에는 불편하시겠지만 대신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두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잘 때는 너무 두꺼운 이불은 오히려 안 좋고 얇고 시원한 면 소재 이불이 가장 좋습니다. 냉감 패드도 시원함 유지에 도움이 되고요. 그런 건 생각도 못 해봤네요. 덮는 것도 바꿔야겠어요. 네, 잠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낮에 충분한 햇빛을 쬐어주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되고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가벼운 걷기 운동도 효과가 큽니다. 좋아요. 그럼 폭염에도 잠도 잘 자고 몸도 덜 피곤하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하나 바꾸면 건강도 지키고 여름도 훨씬 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게 너무 많아서 메모해야겠어요. 좋습니다. 꼭 메모하시고 무엇보다 바로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폭염 건강관리 팁 하나하나가 소중한 내 건강을 지키는 비법입니다. 정말 몰랐던 게 너무 많았어요. 그냥 에어컨만 틀고 물만 마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네요. 맞아요. 건강은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에어컨 온도 조절, 물 마시는 법, 식사, 운동, 잠자리, 마음 건강까지 하나하나 실천하시면 올여름 무더위도 건강하게 잘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은 저 혼자만 알 게 아니고 친구들이나 이웃들한테도 알려줘야겠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이렇게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도 꼭 신청하세요.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 바우처, 보건소 영양 지원, 복지관 프로그램까지 알아보고 신청만 하면 분명히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냥 귀찮아서 넘겼는데, 이제는 꼭 챙겨봐야겠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바로 가족에게도 알려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할게요. 복지 혜택 알려주신다고 했죠? 네, 맞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이 꼭 알아야 할 복지 혜택과 신청 방법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백세지식 채널이었습니다.